요번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한번 제가 잠깐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도시기호를 그리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흡입축 배관하고 성능 시험 배관하고 압력 챔버 방식인데 제가 모의고사 때 해드렸던 문제들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요 개통도는 여러 번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도시기호,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도시기호하고 점검표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도시기호 쪽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시기호가 나오면 합격자 배출을 많이 할 거다. 뭐 200~300명 이렇게 19회 수준으로 할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도시기호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드렸어요. 근데 도시기호를 하나하나씩 쓰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압력 챔버 이렇게 통틀어서 한 5개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1점씩 하면 5점짜리 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요 성능 시험 배관 요거 물어보든지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내드릴 때 이제 기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요런 부분 여기를 갖다가 이제 화재 안전 이제 쓰고 이제 그 송수구부터 송자체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리라는 기사가 있어서 저는 요런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내드렸었어요. 요런 부분들을 문제로 기준도 쓰고 요 도시기호도 그릴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압력 챔버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가져가셔야 되고 요쪽 부분도 부분적으로 낼 수가 있다. 도시기호를 하나하나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잘 가져가셔라.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그냥 이 펌프 주변 개통도를 그냥 싹 그리라고 했었어요. 한 25점짜리로, 20점짜리로. 근데 그런 대형 문제는 나오기 힘들다. 근데 저도 이번에 13점씩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냥 압력 챔버 5점, 뭐 성능 시험 배관 뭐 3점, 요 정도로 나올 줄 알았지만 13점으로 확 줘버릴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지만도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신 분들도 이제 실수를 좀 한 게 요런 밑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칠하지 못하고 이제 막 저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실수가 있었다. 까맣게 칠해야 되고 또 요런 밸브들은 열어야 되는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 까맣게 칠했다. 이런 부분들 실수해서 근데 저는 그거 1점이다. 이게 5점짜리면 그거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지 그 5점을 다 틀리게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채점할 때 그냥 다 5점 다 틀렸을 때 이렇게 다 거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점수가 남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펌프 주변 개통도는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요런 화재 안전 기준 하고 또 주변 개통도까지 이렇게 도시기호를 그려서 하는 문제 제가 만들어냈던 문제들도 있고 거의 유사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문제는요 어려웠던 게 점검표예요. 점검 항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 항목 부분을 굉장히 외우셔라. 점검 항목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점검 항목이 뭐가 내가 그 문제가 나올 거라 맞춘 게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거든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굉장히 점검표는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풀이반에 이제 냈던 문제들이거든요. 2번 문제를 냈어요. 이걸 다 그냥 종합 종목, 작년에 그랬잖아요. 종합 종목으로만 써라. 작동 점검만 써라.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거 종합으로도 외우시고 작동으로도 외우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요번에 3개만 쓰라고 한 거잖아요. 요거 뭐 흡입축 배관 써라, 뭐 성능 시험 배관 써라, 순환 배관 써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다 외우고 쓰면 6점 뭐 이렇게 주는 문제들인데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만 쓰라고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검표는 쉬운 문제가 올해 쉽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검표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한 거지 다른 거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점검표만큼은 굉장히 제가 해드릴 때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외워야 된다. 그게 올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더 그냥 거기서 1점, 2점 이렇게 빼서 그냥
줘버린 거니까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준이 약간 옛날 하지 않는 기준하고 미분모에 있던 거하고 통합되면서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 다 내드렸던 문제들이고 쉽지만 모의고사반에 제가 썼던 거를 내드렸던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문제를 이 물음 1이라는 게 이제 1-1번에 냈던 문제를 제가 기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펌프 방식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작동만 쓰라고 하면 4가지인데 여기서 하나를 또 빼버린 거잖아요. 이거 하나 빼버리고 3가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다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 비교해서 옥내에만 있는 거 4가지 써라. 이게 가장 극상이죠. 제일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 해드린 건 뭐냐면 제가 표를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자 옥내 5개 있는 거하고 스프링 간이하고는 다 똑같다. 점검표가.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칸도 이렇게 맞춰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거 빈 게 4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요렇게가 4개 요거 쓰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리고 이거를 다 외웠던 분들은 옥내 스프링하고 다 이걸 개수로 외웠던 사람들은 써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써보고 여기가 10몇 개인데 여기는 9개인데 그럼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개 쓰는 거예요. 어렵죠. 극상이지. 근데 이런 것들은 4개를 다 못 써도 대부분 다 2-3개는 썼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2-3개 절반 맞으면 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펌프 방식도 옥내하고 스프링하고 다 비교해서 이거 해드린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몇 개가 빠진지. 그래서 점검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요번에. 근데 그래도 점검표에서 거의 한 80%씩은 다 맞으셨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그리고 특정 소방대 상물에 설치돼야 할 소방시설. 이거 같은 경우는 17회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어.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6번에 있죠. 이건데 근린생활시설이고 산후조리원 포함 높이는 32m 건축허가일은 2023년 1월 1일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거 딱 보시면은 뭔 생각이 나냐면 자동화재 속보설비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대상이 싹 바뀌었다고 제가 7가지를 무조건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훈련을 많이 시켜드렸거든. 거기에 산후조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24시간 근무를 하면 다 면제야. 근데 주간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산후조리에 들어갔고 주간에만 근무자가 있어? 이거 속보설비네. 그리고 1000제곱미터 넘고 뭐 8층이고 하니까 6층하고 1000제곱미터는 무조건 자동화재 탐지설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것도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기준 쓰라는 말도 없잖아요. 소방시설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설비는 대상까지도 제가 맨날 외우라고 그랬죠. 3500제곱미터 이상.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소활동설비 같은 경우는 연결송수관 당연히 들어가겠죠.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으로도 들어가고 5층 이상으로서 6000제곱미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설비니까 뭐 재현설비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약간 좀 촌스러워요. 이게 뭐 지하층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지 지하층이 주차장인지 원래 재현설비라는 거는 거실 재현설비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생 같은 게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하층이 이게 용도가 뭐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하층에 산후조리원이 저는 들어가 있는 거 보지 못했어요.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실무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냥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야 근생 뭐 지하에도 근생이 1000제곱미터가 있겠다 하고 거실 제한 설비를 이제 쓰면은 답으로 돼 있는데 또 높이도 32m야. 약간 이게 느낌이 뭐예요? 32m는 뭐가 있을까요? 예? 비상용 승강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1m 이상이면 비상용 승강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또 제한 설비, 부속실 제한 설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매한 거에 조건이 없어 그렇지. 예. 특별 피난 계단에 부속실에 그거 비상용 승강기 대사기니까 뭐 그쪽에 부속실 제한 설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답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문제가 허술해. 그냥 그만큼 그냥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준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로만 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연습할 때 굉장히 훨씬 더 17회 때 나왔던 문제처럼 훨씬 더 어렵게 연습을 했는데 너무 쉽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 복합 건축물이 나올 때 제일 어려운데, 그렇죠? 그 이산화탄소 솔레노이드 작동 시험 방법은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도 똑같이 내드렸어요. 그때도 뭐로 내드렸냐면 원래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쓰라고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4가지만 쓰라고 그러면 5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5번. 5번이 뭐냐면 동작 시험 스위치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수신기마다 달라요. 있는 수신기도 있고 없는 수신기도 있어요. 오동작 날까봐. 그래서 이게 제조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4가지만 쓰라면은 5번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4가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4가지만 물어봤다고. 5가지 쓰라면 다 쓰는데 4가지 쓰면은 5번은 수신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쓰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까지 내드렸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또 이산화탄소 설비 안전시설 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산화탄소는 그냥 안전이다. 하도 인명사가 많이 나니까 문제를 그냥 이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냥 부치제부터 수동조작함도 바뀌었죠, 법. 그것도 다 안전시설도 강화됐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제가 문제 내드렸고, 또 기출문제 중에서 그 호흡 그런 이상증상 있잖아요. 뭐 2%, 4%, 248장이. 그 문제도 내드렸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그냥 안전이다. 첫째도 안전이고. 예. 그 문제 그냥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수구도 구석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최수구도 구석에 있는 문제지만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다 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표는 사실 점검 항목은 뭐가 내가 맞췄다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 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내는 거지 제가 이걸 맞췄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우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점검표 비중이 높았다. 이번 시험에.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증축 통례 4가지는 몇 번을 해드렸어요. 제가 모의고사반에도 해드렸고 문제풀이반에도 해드렸는데 이것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여기 있다. 여기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쓰는 데는 요거 하나 하고 2군데 더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나올 수도 있다. 예. 연결 통로 그 2 이상의 별개의 소방 대상물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있잖아요. 아파트 대피 공간. 거기에 법이 없어졌다가 저번 달 6월 달에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너무 쉽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까지 했는데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로 나왔다. 그 다음에 다중이업소법에서 나온 거는 이제 요거 하나예요. 그렇죠? 소방시설법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중이설법이나 건축법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다중이업소법에서도 쉽게 나왔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제가 건지밀 상고에서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3가지밖에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3가지밖에 안 물어봤어요. 이번 문제는 3점 주려고. 이건 저희가 다 했던 문제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사 문제에 맨날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당 극계, 그래서 전층에 대한 극기 댐프의 개방, 뭐 이런 것들도 다 문제에서 다 해드렸던 문제예요. 안전기주 같은 것도 제가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안 해드렸어. 왜냐하면 올해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새로운 걸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위주로 해라. 근데 이게 다 기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기출, 기사 기출이고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150제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낸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이제 너무 또 건설 안전이나 뭐 공동주택에 이런 건 새로 했지만 이제 그런 데서는 안 나왔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도 너무 깊게 하진 않았는데 다 기출에서만 나왔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점검 실무 행정에서는 나올 게 이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딱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작년에 중대 위반 사항 그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문제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걸 그냥 서술형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서술형으로. 10점짜리로. 근데 이 가로 넣기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서술형으로 쓸 정도면 가로 넣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30초면 다 끝났을걸요, 아마. 30초면. 예. 그래서 열흘, 15일, 뭐 열흘, 20일 그것까지 다 해드렸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만들어서 해드렸거든요, 표를. 예. 예.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나올 거 몇 번 해드렸어. 나올 거 이거밖에 없다. 점검 행정에서. 근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가로 넣기로 나오고, 예. 종합점검 대상이 6가지인데, 그것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최초 점검만 물어봤지였죠. 예. 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틀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예. 점검 일수 계산 문제, 제가 2가지를 해드렸어요. 현행 기준도 알아야 되고, 개정 기준도 알아야 된다. 뭐로 나올지 모른다. 왜냐면은,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오면 좋은데, 혹시라도, 올해처럼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 좀 휘말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거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깔끔하게 2가지 다 하고, 전부 다 비교해서 가져가라. 어렵지 않으니까. 그 대신, 개정 전, 아무 얘기가 없으면 개정 전으로 풀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개정 후로 풀어라. 그 2가지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일수가 이게 30% 늘어난다. 31%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31%. 예. 31%가 그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점검 대상이, 면적이. 그럼 관리사가 그만큼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관리사가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뀌는데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올해는 관리사를 안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되고 문제를 내준 거란 거예요. 뽑아야 되니까. 예.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비교까지 다 해드렸어. 그리고 나서는 가강개수가 어려우니까 가강개수는 이제 대상이 뭐 1.1도 있고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 2가지 물어보면은 이제 가강개수가 안 바뀌는 걸로 갈 거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 이런 거 가강기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나오든지 복합건축물도 1.1, 1.2 있는데 1.1로 그냥 고정해서 가든지. 조금 어려운 게 공장 창고인데 창고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창고는 0.9에서 1.1로 늘어난다.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나머지들은 이게 다 2가지 다 가강계수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약간 이제 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가강계수를 100% 외우지 못한다. 예. 그 정도까지 해드렸는데 이제 공장이 좀 나왔죠. 아리셀 때문에 나온 거겠죠. 아리셀이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공장은 기존에 0.9였는데 1.0이잖아요. 창고는 1.1로 일어나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가셔라. 예. 그리고 해드렸던 문제고 이것도 다 비교해서 해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나오자마자 그냥 뭐 틀린 사람이 없는 거지. 예. 고수들은. 그리고 우리는 다 개정전으로 풀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개정전 다 풀었어요. 예. 근데 몇몇 학원에서는 이제 개정 후로 책도 내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예. 아차 싶은 거지. 예. 그러니까 행정소송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예.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해.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용 인원도 제가 마지막에 기사를 쫙 문제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수용 인원 계산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계산 문제가 수용 인원 나올 것 같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14회, 15회 때 계산 문제를 수용 인원 계산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수용 인원이.
근데 또 너무 쉽게 나왔어. 뭐 안에 함정이 없는 거야. 제가 해드린 거는 막 복개와 면적 제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고 버린 것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함정이 없어요. 소수점 이하 버리는 것도 없고 복개해야 되는 것도 없어. 그냥 숙박시설하고 막 이런 걸로 나온 거야. 너무 쉽게 나와.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예, 실무적인 거랑 막 연관해서. 근데 숙박시설이 이제 그 부천 화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숙박시설로는 수용인원 가지고 소방시설 설치하는 게 없다. 숙박시설은 수용인원으로 소방시설 설치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수용인원을 계산을 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숙박시설이 지금 2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로 바뀌었잖아요. 수용인원이 아니라. 예. 그 수용인원 계산만 할 뿐이지 적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점검을 하는 그 실무 입장으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 수용인원 계산에 소방차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법적으로 없으니까요. 가장 그 수용인원으로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뭐겠어요? 저는 문정운동해서 문화집회하고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잖아요. 그게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적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 문제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많이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오니까 또 너무 쉽게 나와 틀린 분도 계시더만. 예. 실수하는 거야. 너무 쉽게 나오니까 또.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몇 번을 내드렸어요. 막 3번 내드렸네. 예. 그래서 여기 뭐 외살, 뭐 수상살, 자상살, 송살, 오경송살 이거 맨날 해드렸는데, 이쪽에서만 나왔잖아요. 이쪽에서만. 여기 있으라는 게 나와야 좀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쪽에서만 나왔잖아요. 가로 넣기로.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이런 문제는 계속 연습하신 분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예. 그리고 의료시설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또 냈었어요. 너무 쉽죠. 뭐,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은 간자다. 의료시설은 수간자다. 이 쫙 보니까 제가 90점도 나올 것 같아. 점수가. 90점도. 예. 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점검표에서 약간 아리가리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도시교에서 뭐 이렇게 칠하고 안 칠하고 뭐 한두 개 빼먹는 거가 좀 틀리고 그런 거지, 나머지 1교시가 어려웠지 2교시, 3교시는 제가 보면은 틀리려고 해도 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수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올해가 기회였는데, 기회를 뭐 놓쳐도 또 내년에 또 많이 뽑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조금 잘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약간 실수하셔서 뭐 이렇게 못 넘어가신 분들이 또 아깝게 있을 수 있는데, 힘내시고. 예. 예. 좀 아쉽죠? 시험 보셨는데, 그렇죠? 예, 아쉽죠. 시험 안 보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1차를 보셨으면은 그냥 했을 텐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저도 기술사 합격하신 분이 이제 또 관리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한테 한 50문제만 찝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점검표만 하셔라. 점검표가 한 100개 되는데 점검표에서 50개라도 그냥 무조건 그거 외우고 가셔라. 다른 거 할 게 없다. 내가 해드릴 게 없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점검표만큼은 그냥 무조건 거기서는 확실하니까, 예, 그것만 하고 가셔라 했는데 결국 그걸 못 외웠어. 아, 기술서 따고 나는데 뭐 그거 외워지겠어요? 그냥 못 외운 거야. 시험 보자마자 전화가 온 거야.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한 이것저것 문제가 쉽게 나와서 이것저것 한 거 보니까 한 50점은 나온 것 같은데 점검표는 거의 못 썼대. 못 쓸 수밖에 없죠. 점검표가 이렇게 구석에서 쉽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점검표만 했어도 그게 거의 제가 한 20점 나왔을 것 같아요. 점검표가. 예. 하지 않는 기전화 점검표가 한 40점 나오거든요. 그 비로 나왔어요. 그 점검표만 그냥 반에 3분의 2만 써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검표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올해는 중요하다고 제가 노래를 했어요. 몇 분 선생님한테도 답안지 제출하셔라. 답안지 보면 제가 딱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화작이 이제 막 3줄, 4줄, 5줄짜리 잘 쓰시는데 총괄표를 잘 못 쓰죠. 그 전거표를 쓰셔라. 그리고 맨날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흰 거 칠하고 그 번호 1, 2번 이렇게 막 쓰신단 말이에요. 1번, 2번. 이렇게 쓰지 마셔라. 절대 동그라미 이거 칠해라. 혹시라도 내가 긴가민가 해도 칠해라. 네.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잘 모르면. 바뀌어도 점수 줄 수가 있다. 근데 1, 2, 3, 4 이렇게 쓰면은 그냥 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를 작동하고 종합하고 구분해서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외워본 사람 알아. 제가 외워봐서 아는데 그거를 그냥 이 두 문자로 막 땄을 때 그걸 분리해서 외우는 거하고 분리하지 않은 거하고요. 2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2배의 힘이 더 든다니까요. 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00문제가 50문제 2배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 문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1, 2, 3, 3 쓰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런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채점을 할 때 칼채점 한다? 거기서 칼채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근데 다른 거 부분에서는 와, 그 칼채점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채점이 굉장히 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관리사가 필요해서 뽑으려고 어느 정도 인원수를 확보해서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칼질을 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채점 기준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합격시켜 준다 이거예요. 예. 왜? 필요하니까 많이. 예. 잠깐 쉬었다가